예. 오세훈 시장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자들은 진짜 인간이 맞나 이거 심각해, 이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이태원 참사. 이 아픔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사에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하고 박희영 구청장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이자들은 유족을 아예 그냥 조롱하고 우롱하고 나서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가 주최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을 용산구가 차지했습니다. 이태원 일대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지금 수상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할로윈 기간 중에 용산구가 이태원 일대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용산구에다가 서울시가 대상을 줬다라고 일단 밝혔고요. 아니 심지어 그 헬로윈 대비 맞습니다. 일을 잘했다라고 해서 대상 헬로윈이라는 단어를 써서 썼어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거를 그래서 용산구에서 자랑했다니까. 보도 자료를 내고요. 아주 대대적으로 뭐 자기들 홍보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심지어 진짜. 9월 말에 시상식을 따로 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직후에 예. 자기가 이제 책임을 피하려고 궤변을 엄청나게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주체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이제는 자기 책임을 너무 잘 대비를 해가지고 대상을 받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맞잖아. 그때 박희영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예. 과거의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나는 진짜 너무너무 악마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거 취소했죠. 그러니까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은 물론이고 시민대책회의에서 굉장히 반발했죠. 그리고 여론도 급격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난 27일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이걸 취소했거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용산구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수상을 과도하게 홍보했다. 그래서 대상을 취소했다. 뭔 소리야 취지로 그게. 진짜 얘기를 말도 안 해서 되는 이거 소리 하고 홍보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비겁하죠. 아니 상은 알리라고 주는 거죠. 그렇죠. 상 자체가 돈이 돼? 네. 내가 이렇게 상 주면 너 이걸로 알리고 자랑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이 홍보하려는 재미로 목적이지. 살아 이걸로 네. 상 주는 건데 홍보할 줄 몰랐대. 아니 상 준 놈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제일 잘못이 크지 무슨 맞습니다. 홍보한 게 잘못이야. 정치적 의도는 뻔하잖아요. 이제 좀 지났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뜨거운 열기가 빠졌으니까 지들이 책임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지금 너 근데 이거 너무 악마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수준. 근데 이태원 대책이 누구시죠? 유가족을 네. 대표분 뵀는데 네. 가장 걱정하는 건 박희영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는 그러려고 계획을 하겠죠. 가지고 있다. 예. 진짜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유가족들한테.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라고 가능해? 했는데 제가 저 상을 주는 거는 그런 의도성이 다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면 저는 공천 죽어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출마용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네, 수상 맞습니다. 이거 쓰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는 얘기한 책임 거야. 없다. 난 이런 상도 받았다. 네. 둘 다. 와, 또 나온다고? 상상 보면 초월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원 그런 것 참사가 얼마나 큰 재난이었고 그거의 심각성을 별로 저는 못 공감 느끼는 안 것 해.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아니 나도 가능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용산구를 찍어서 가장 안전관리 우수 그것도 성으로 헬로윈. 그러니까 그거를
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저기 난- 좀 얘기해.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되겠다. 이런 일 이렇게 하고 그런 나도 아니, 거기는 뭐 끝났잖아. 이슈 끝났습니다. 네. 맨하탄 지검 해야 돼. 임금이 나오셨네. 단할 건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단할 건이 없어서. 그 이슈는 좀 끝났습니다. 예. 네. 네. 갑자기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임태훈 소장님은 군 인권센터 소장님이잖아요. 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렇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을 우리가 좀 보호하자라는 공고안을 국가인권위에서 의결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기억나죠?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한번 분노하고 말았는데 야 이거 진짜 열받더라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권고안이 의결됐어. 예. 그 다음에 이 권고안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회신을 냈더라고. 다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고 또 했어. 네. 나는 몰랐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수용률이 높은 거 처음 봤어요. 다 수용했어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불수용을 하면 나중에 불수용이 끓기니까 이것을 답변을 교묘하게 해요. 검토하겠다. 통상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그래서- 수용했어요. 근데 이걸 수용을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하는 이게 거는 미친 거 아닙니까? 특히 권력기관들, 검찰, 네. 경찰, 군대 이런 데가 즉각 수용을 하는 것은 제가 이례적으로 처음 봅니다. 와. 어느 정권에서도 네. 인권위가 권고를 하면 불수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조은석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에 가장 탄탄한 이론을 만들어준 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에서 분명히 내통을 해서 이 공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김장한 목사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김장한 목사가 왜 의심을 받냐면 본인이 지금 최상병 특검의 수사 로비로 네,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받았고 당했죠. 교회도 압수수색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트럼프에게 로비해서 특검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국제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경노하게 만들어서 네네네. 국제적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네, 거. 그 얘기는 네. 저희가 다 했으니까 네네.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었어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에서. 맞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모신 거예요. 예.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 두 사람을 또 추천을 했거든요. 두 명을. 예. 그런데 역시 또 인권위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들을 어디서 잘도 골라가지고 땅을 캐가지고 이 두 사람을 끌어올려서 추천을 했습니다. 누군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현 숭실대 교수인데요. 이상현. 이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예. 보수 기독교 단체인 복음법률가의 실행위원이고요. 그리고 반동성애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인권위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거거든. 그게 인권이지. 근데 딱 그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전에 차별금지법에 또 반대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무엇보다 내란에 옹호하는 뭐야? 그런 정말 입장을 심각합니다. 밝혔고 네. 그리고 우인식 변호사가 있는데 네. 이분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와. 전광훈을 변호한 이력이 있고 또 이광우 경호처 전 본부장 있잖아요. 예. 또 변호를 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와. 이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고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부결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명의 국힘이 추천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지금 세 차례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세력을 계속 이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어제 국회의장께서 부결이 된 다음에 통상적으로 입장을 표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냐면 검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보내면 이틀 전 오후에 알려줘요. 국회 의사국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희는
이 사람들의 이력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번에 상임위원 후보자는 정말 좀 이렇게 찾아내기 힘든 그렇지. 내란 세력이라는 걸 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숨겨놨냐면 아, 그래요? 그런 교수 모임이 있는데 어. 그런 데서 시국 선언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시국 선언하면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명단을 쫙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네네네네. 근데 여기는 6,500명이라 해놓고 아.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 명단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아.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반나절을 거의 다 허비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알아내서 의원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표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명단 공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싹싹 뒤졌죠. 저희가. 아니 그래서 군 네. 인권센터에서 찾은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랬던 네, 거야. 네. 와. 그래서 왜냐하면 아니 진짜 소장님 너무 중요한 역할 많이 해.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에 설립할 때 제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 진짜 훌륭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의원들에게 이제 홍보를 했고 이제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 이러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두 사람을 다 부결했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지난번에 입장 표명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국힘이 추천권이 있지 선출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선출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예.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국회가 선출하는 건데 이렇게 내란 세력, 특히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불법 계엄으로 의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을 국회가 추천하는 건 국회의 기능과 권능에 대한 이율 배반이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인권위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 집단인데 그런 기관의 반인권적인 인사를 추천해서 가게 하는 것도 인권위 그렇지. 설립에 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가 계속 추천하게 된다면 의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네. 의장의 권한은 본회의에 안건을 안 올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거는 관례에 따라서 양당에게 추천 권한을 상임 하나, 비상임 하나를 각각 4명을 각각 2명씩 준 건데 그것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장동혁 의원이 네.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 정당에게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런 인사를 하겠죠. 아랑곳 안 하고 추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의장님의 그러한 이제 권능이 네, 이럴 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 내란이 나쁜 이유가 뭐냐? 국민 인권 유린이 동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거야. 근데 내란을 옹호한 자를 어떻게 인권위의 상임위원으로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고. 애초에 말이 안 돼. 시간이 없지만. 인권위 위원이면 네. 사실은 차관 대우를 받아요. 차관이요. 상임위원은 이게- 차관급입니다. 이게 하찮은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의장님이 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 네네.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두 사람 추천했다가 네. 철회했잖아요. 네. 그때 반대했던 논리가 똑같아.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내란을 옹호했다. 근데 그 사람들 빼고 또 똑같은 것들을 또 추천한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의장님 입장에서는 너네 지금 장난하네. 아. 지난번에 분명히 그 문제가 돼가지고 너네 스스로 처리한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걸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것도 많이 언론에 안 드러난 사람을 골라가지고 네, 몰래 맞아요. 일어나려고 한 예. 거잖아요. 아, 더 교묘하게 한 거네. 정말 아니 이거 대단해. 찾는 거 진짜 어렵겠어. 웬만하면 나오는 인물 정보에 우인식 변호사 아예 나오질 않네. 둘 다 처음 들어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대한변협 누군지. 인권위 이사를 오래 했고 그래서 좀 찾아내기는 우인식 변호사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상현 교수 찾아내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보금법률가회,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이 보금법률가회 소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안창호 위원장과 국힘과 그리고 보금법률가회 그리고 국가조창기도회 이런 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인권위를 장악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 표대결을 하면 6대5로 저희 쪽이 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흔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가서 트럼프한테 혹시라도 이제 뭐라도 트집 잡히고 오면 가짜 대통령 프레임 씌워서 윤석열 다시 석방시키고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네.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뭐 준비한 거를 다 거의 못 해가지고 너무 좀 찝찝하네요. 그래도 내심. 오늘 권성동이는 진짜 운 좋았다는 것만 권성동이 잡아야 되는데. 알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저기 하나만 네. 오늘 윤석열 재판이 있었는데 또 불출석했습니다. 네. 6번째 불출석인데요. 지기현 재판장이 네. 서울구치소로 뭘 보냈나 봐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니 마찬가지로 인치 강제구인 얘기하는 겁니다. 인치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라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출석을 이제 해서 골석 재판을 진행했는데 저희 쪽에도 윤석열 징벌 의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징벌 의뢰한 것에 대한 서울구치소 답변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 온 게 뭐냐면 수영복 탈의 등 경미한 규율 위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미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감시 20일까지 취할 수 있는 건데 왜 소장 바뀌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미하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낮춰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고 수용 생활에서 안내 방송이나 적발 보고서 발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계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하는데 외부인 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소장이 징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장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장난이죠. 저희가 소장이 사인만 할 수 있게끔 징벌 의뢰서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장난을 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지기현 재판부나 서울구치소 다 짜고 치는 것이거든요. 아니 소장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윤석열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는 것에 대한 건 여전히 교정당국의 공포스러운 어떤 비겁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서울구치소장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든 네. 뭐든 간에 걸어서 징계 의뢰를 하든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야, 이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진짜. 소장 바뀌어서 뭐 달라진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리고 여기 그만하시죠. 요거 하나만요. 그만하세요. 여기 백혈병으로 죽은 그래요? 예, 우리 홍정길병 어머니께서 하세요. 네. 국가배상법을 네. 바꿔서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바꿔서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백혈병인지도 모르고 교육훈련 중에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책임에서 배상금을 800만 원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800만 원 선고한 것도 사실상 반려견보다 못한 값인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판결하면 누가 자기 자식을 군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맞아. 그런 것도 모자라서 재판부는요 소송 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재판장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재판 지휘하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판에 저희가 항의하러 갔더니 또 재판 지휘를 안 하고 또 도망갔어요. 저는 이런 판사들요.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네, 재판장이 자기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고 설명도 못 하는데 그렇지. 그 법관의 양심이라는 거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어떻게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에 어떻게든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동의청원에 좀 서명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홍정기 일병 어머니의 좀 한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네. 나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판사 도망가는 영상 저희가 네.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기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곳곳에 좀 어렵습니다. 오늘 힘들다 예, 진짜. 좀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 사법부도 좀 문제가 많고 예. 검찰은 뭐 문제가 많다는 건 수도 없이 다뤘는데 권성동 다루지도 못했어. 검증 다루지도 못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모두가 또 합의점을 찾아낸 점은 굉장히 또 성과가 아닐 수가 유의미하죠. 없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그 특이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네요. 박은정 의원하고 김용남 의원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었잖아. 네네네. 그러면 누구 한 명을 좋아하면 한 명을 싫어하고 뭐 이러는 건 가능한데 네. 왜 둘 다 아웃시키라고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둘 다 좋아가 아니고 둘 다 아웃시켜라. 둘다 아웃. 이게 뭐야? 아니 어느 한쪽은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이상한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 남았고요. 오래 걸렸다. 3부 출연자가 도망가지 않는 한 3부도 함께 합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